안녕하세요. 허리협착증, 주사와 수술만이 과연 답일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허리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시죠? 지금은 허리 디스크보다 허리협착증 환자가 더 많습니다. 허리협착증 때문에 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무엇을 고민하시게 되나요? 바로 주사와 수술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주사와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허리협착증이 사라질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협착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리협착증이란 척추 내부가 협착이 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척추로의 어떤 거요?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고 척추에 버티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에서는 유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유착은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지면 여러 통증과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 허리협착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고 척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 유착이 발생하면 뼈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뼈의 표면에는 골막, 뼈의 표면에 있는 막을, 이게 뼈예요. 뼈인데 이 뼈의 표면에 있는 이 막, 이 골막에는 감각세포가 엄청 많아요. 감각세포. 그런데 바로 이 굳어있는 근육과 인대가 이걸 잡아당기니까 어때요? 감각세포들을 자극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으면 신경과 혈관이 다리로 가는 흐름을 방해해서 다리저림이나 겉다시는 간헐성 파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허리협착증은 척추 내부가 전체적으로 노화되고 약화됨에 따라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게 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고 또 다리저림, 간헐성 파행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본격적 내용이니 잘 들어주세요.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허리협착증은 염증이라고 했나요? 유착이라고 했나요? 딱딱하게 굳어가는 유착이라고 그랬죠. 왜 유착이 발생한다 그랬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척추 내부가 약해짐에 따라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증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허리협착증은 유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통 나이가 들어서 혈류순환이 약화되면 유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허리협착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젊은 사람이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건 유착인가요? 그 사람은 허리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허리가 아파요. 왜?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입니다. 물론 허리협착증도 유착이 많은 와중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되게 젊은 사람의 허리는 염증이고 나이 든 사람의 허리협착증은 주되게는 유착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주사는 무엇입니까? 주사.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대부분의 주사, 아니 거의 모든 주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주사는 다 뭐를? 염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간대, 젊은 사람이. 주사를 맞았더니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왜? 염증이 나왔기 때문이죠. 허리협착증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바로 좋아진 거예요. 왜? 유착이 있는 와중에 염증이 있었는데 그 염증이 해소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유착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 허리협착증 환자가. 그러면 주사로 나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죠. 왜? 주사는 염증을 치료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주사를 통해 나았다 그러면 염증인 거고 주사를 통해 낫지 않았다 그러면 유착인 건데 허리협착증은 대부분이 뭐다? 유착이다. 그래서 허리협착증 중에 일부는 주사를 통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유착이 있는 와중에 염증이 되게 크게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염증은 별로 없는데 유착이 아주 많은 대다수의 허리협착증은 주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허리협착증은 유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연 허리협착증은 수술을 해야 하는가? 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마비가 발생한 경우, 대소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6개월간의 비수술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생활 자체가 어려우신 분. 자, 허리협착증 환자분 중에 마비가 발생한 경우가 많나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 중에 1명일까요? 아주 극소수에서 마비가 발생하죠. 대소변 문제 역시 아주 극소수에서 발생합니다. 자, 6개월간의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이거는 많은 허리협착증이 그래요. 허리협착증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생활 자체가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걷다시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생활이 안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치료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냐? 통증 때문에 괴롭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허리협착증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긴 만성화된 병입니다. 만성화된 병이기 때문에 수술에 이를 정도의 증상이 과연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했어요. 그 통증을 참지 못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좋아집니까 평생? 아닙니다. 보통 2년이 지나고 나면 많이들 재발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의해서도 시간이 쭉 지나 보니까 수술을 하나 안 하나 비슷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리협착증에 있어서는 또 수술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허리협착증을 과연 어떻게 치료할 거냐. 예. 자, 허리협착증은 뭐라 그랬죠? 유착이랬어요. 유착. 유착은 뭐라 그랬어요? 근육하고 인대가 딱딱하게 굳은 것이라고 했죠. 딱딱하게 굳은 것. 딱딱하게 굳은 것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침 끝이 일반적인 바늘 모양의 침이 아니라 약간 미세한 날이 있는 이러한 특수한 침으로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침입니다. 제가 이 도침 치료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거의 도침 외에는 다른 침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도침만 썼냐? 아유, 재밌습니다. 유착이 해결되니까 많은 환자들이 낫더라고요. 허리협착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협착증 환자도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도침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보니까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자, 다리 부위가 저리고 엉덩이가 아픈 분들, 도침으로 풀어도 잘 안 낫는 거예요. 왜 안 나을까? 도침으로 겉에 있는 것만 푼 거죠. 더 깊이 있으면서 유착을 발생해서 신경과 혈류순환을 방해하는 깊이 있는 근육과 인대의 유착을 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해서 그걸 풀어보니까 또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혈류순환을 개선시키는 한약치료를 해보니까 또 더 좋아지는 거죠. 간헐성 파행 역시도 한 분절만 치료했는 데는 잘 효과가 없었는데 전체 분절에 걸친 여러 유착들을 도침으로 해결해 보니까 많이들 좋아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100% 낫지는 않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될 심각한 허리협착증도 많고 정말 치료가 안 되는 허리협착증 많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허리협착증이 의외로 간단한 침치료로 치료될 수 있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로 한의학은 그러한 가능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침, 그것이 바로 유착을 해결하는 도침입니다. 만약 허리협착증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생하시고 주사를 맞아도 효과 없다, 그렇다고 수술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분들 꼭 도침치료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